대한민국 정말 미안해요. 관세 철회하겠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 발표에 보인 한국 기업들의 강경 대응 때문인데요. 관세로 동맹국들을 휘두르던 미국 정부, 한국도 일본처럼 수월할 줄 알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인재들이 철수했고 미국은 인력난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기회를 틈타 유럽과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숨에 갑의 위치로 올라선 대한민국 기업들의 진짜 가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하트라고 합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산업안보 분석관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2025년 9월 19일 오후 2시, 백악관 서쪽 건물 회의실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윌리엄 클라크 상무부 차관이 검은 가죽 서류함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어요. 서류함 안에서 꺼낸 문서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10만 달러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그 숫자 위로 차갑게 반사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신규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합니다. 클라크의 목소리는 마치 판결문을 읽는 판사처럼 무감정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12명의 고위 관료들 중 아무도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다 짜고 온 각본이었죠. 저만 이 결정이 가져올 재앙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건 너무 과도한 조치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제가 급하게 말을 꺼냈지만 클라크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제지했어요. 하트, 미국의 일자리는 미국인이 먼저야. 클라크가 문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승리의 깃발처럼요. 동맹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독일이든 마찬가지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오스틴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그게 미국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차관님은 아시겠지만 삼성 오스틴 공장은 애플 아이폰 카메라 센서의 80%를 생산합니다. 제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테슬라 자율주행 AI6 칩도 전량 거기서 나오고요. 만약 그들이 철수하면, 그들이 철수하겠다고? 옆에 앉아있던 국무부 관료가 비웃었습니다. 23조 원 규모의 계약을 포기하고, 하트, 당신은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하는군요. 회의실에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저는 이들의 오만함에 치가 떨렸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가 서울 주재원으로 2년간 근무했을 때 경험으로는 아, 맞다. 하트는 한국 전문가였지. 클라크가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그런가 늘 한국 편을 들더라니.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제 말의 신빙성만 떨어질 테니까요. 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아신다면. 됐네, 하트. 클라크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 대통령께서도 승인하셨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언론 브리핑 시간입니다. 클라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장 재킷을 매만지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죠. 여러분, 이제 미국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외국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미국 말이오. 회의실을 나가는 클라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 결정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 아는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제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삼성 오스틴 공장 관련 파일을 꺼냈어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죠. 월 이미지 센서 생산량 300만 개, 테슬라 칩 월 50만 개, 창주 엔지니어 800명, 연관 일자리 2만 개. 저는 급하게 전화기를 들었어요. 삼성 오스틴 공장의 김성우 디렉터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거든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여보세요, 하트? 김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매우 차분했죠. 아니, 차분하다기보다는 차가웠습니다. 김 디렉터, 방금 회의가 끝났습니다. 정말 10만 달러로 확정됐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성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상했습니다. 하트. 이미 본사에 보고도 올렸고요.
설마 정말로 철수를 고려하시는 건. 하트, 당신은 좋은 친구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선을 넘었습니다. 김성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10만 달러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일반적인 한국 엔지니어 연봉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인데 비자 수수료만 1억 3천만 원이라니요. 김 디렉터, 제가 다시 설득해 볼게요. 시간을 좀만.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드렸잖아요. 석 달 전부터 경고했는데도 무시하셨죠. 김성우의 말이 맞았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몇 달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왔었죠. 하지만 워싱턴의 관료들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DC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전조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클라크가 기자회견장에서 의기양양하게 연설하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미국은 달라집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했죠. 한국 기업들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클라크가 웃었어요. 그 오만한 웃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들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블러핑일 뿐이죠. 저는 채널을 돌렸어요.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이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관계자 인터뷰가 나왔어요. 차별적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모든 옵션이라는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건 사실상 철수 검토 선언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백악관으로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하트가 또 한국 편을 들었대. 왜 그렇게 한국을 감싸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곧장 NSC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 앞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독일에서 온 한스 슈나이더였죠. 반도체 장비 전문가로 가끔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트, 큰일이야. 한스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방금 독일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삼성이 장비 이전을 문의했대. 장비 이전이라니? 오스틴 공장 장비를 한국으로 옮기는 거야. 이미 물류 회사와도 접촉했다더군.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 한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러시아가 삼성에 접근했다는 소문이 있어. 모스크바에 공장을 지어주겠다고. 러시아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였죠. 저는 즉시 상황실로 들어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철수 시 미국 산업 피해 규모라는 제목으로요. 아이폰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 연간 500억 달러. 테슬라 자율주행 개발 중단 시 손실 300억 달러. 연간 산업 피해 규모 1천억 달러. 숫자를 적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G와 SK도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집단으로 대응할 조짐이 보였죠. 저는 다시 클라크를 찾아갔습니다. 차관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삼성이 정말로 철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클라크는 서류를 검토하느라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트, 너무 호들갑 떨지 마. 그들도 장사꾼이야. 결국엔 돈을 따라 움직이지. 하지만 러시아? 이때 클라크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러시아? 삼성에 러시아가 접근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러시아와 손잡으면. 클라크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다시 여유를 되찾았어요. 설마 삼성이 그렇게 멍청할까? 러시아와 손잡으면 서방 시장을 모두 잃을 텐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나오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불과 이틀 후에 벌어질 일을 알았다면 아마 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삼성이 그토록 빠르고 과감하게 움직일 줄은요. 그리고 그 결정이 미국 산업의 심장을 완전히 멈춰버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9월 20일 새벽 6시,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긴급 소집 문자였어요. 백악관 상황실로 즉시 출두하라는 내용이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니 이미 20명 넘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관세와 비자를 연동한 시뮬레이션 차트였죠. 클라크 차관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한국 견제 이중 압박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죠. 비자 수수료 인상은 시작일 뿐입니다. 동시에 한국산 전자제품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차트를 바라봤어요. 1단계는 10%, 2단계는 20%, 3단계는 30%. 이건 사실상 무역 전쟁 선포였습니다. 차관님, 이건 너무 과격한 조치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인데 제가 손을 들고 발언했지만 옆에 앉은 통상 전문가가 제 말을 잘랐어요. 하트, 감상적으로 접근하지 마. 이건 비즈니스야. 그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삼성의 미국 내 매출 자료였어요. 작년 삼성의 미국 매출이 800억 달러야. 그들이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 다른 관료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테슬라와 23조 원 계약, 애플과 18조 원 계약. 이걸 날릴 수 있겠어요? 회의실에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이들은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 뒤에 숨은 한국인들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경고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근무할 때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클라크가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알아. 국산화했다는 얘기하려는 거지. 하지만 이번은 달라.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복잡한 공급망 지도가 나타났어요. 미국 없이는 그들도 못 살아. 구글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퀄컴 칩. 다 우리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이미 대안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하트, 또 당신의 한국 친구들한테서 들은 얘기? 국무부 관료가 비웃었어요. 그들이 당신한테 진실을 말할까요? 아마 겁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 순간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NSC 정보 분석관이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긴급 보고입니다. 삼성이 평택에서 대규모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분석관을 바라봤어요. 무슨 건설? 새로운 생산시설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분석관이 노트북을 연결하며 위성 사진을 띄웠어요. 경기도 평택의 거대한 부지에 수십 대의 중장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클라크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라고 생각했어요. 삼성은 이미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걱정 없어. 클라크가 다시 여유를 되찾으려 애썼어요. 공장 하나 더 짓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관료들도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스 슈나이더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트, 방금 독일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 한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삼성이 우리한테 장비를 대량 주문했대. 그것도 초특급으로. 어디로 보내는 장비인가요? 평택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스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이 한국에 입국했다는 정보가 있어. 관광 비자로 위장해서.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러시아가 정말로 개입하고 있는 건가? 저는 곧장 제 사무실로 돌아가 김성우 디렉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대신 비서가 받았죠. 김 디렉터는 현재 한국 출장 중이십니다. 언제 돌아오시나요? 미정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오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트 씨, 삼성이 오스틴 공장 가동을 축소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어디서 그런 소문을?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고 있다고. 저는 즉시 오스틴 공장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CNN에서 속보가 터졌어요. 삼성전자, 미국 투자 계획 재검토 시사.
앵커가 긴급한 목소리로 보도했죠. 삼성 관계자는 최근 미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삼성은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평택 투자가 그 증거죠. 저는 즉시 클라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관님, CNN 보셨습니까?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클라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트, 내일 아침 긴급 회의야. 대통령도 참석하신대.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드디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겁니까? 닥치고 내일 아침에 나와. 클라크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백악관 루스벨트룸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어요. 뭐가 문제야? 왜 다들 겁먹은 표정이지? 대통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삼성이 블러핑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도 더 세게 나가면 되지. 클라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통령님, 그들이 정말로 철수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테슬라 계약을 포기하겠어. 애플 계약을? 대통령이 테이블을 탕 치며 말했죠. 23조 원이야. 그들이 미쳤어? 그때 재무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만약 삼성이 철수하면 그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아이폰 생산 차질 예상 그래프였죠. 애플 주가가 30%는 떨어질 겁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수수료를 재조정하면. 안 돼. 대통령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러서면 약해 보여. 그들이 먼저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해.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오스틴 공장에 연락을 시도했어요. 이번엔 사라 로렌스 현장 매니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트 씨,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요. 사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계속 회의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대형 컨테이너들이 도착했어요. 이사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로 철수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그날 밤 한국 뉴스를 모니터링하던 중 충격적인 보도를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 러시아 시장 진출 검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러시아와 손잡으려는 걸까?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삼성의 러시아 이전이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오만함에 눈이 멀어 진짜 위기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9월 20일 오후 3시, 저는 극비 브리핑을 위해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산업보안국에서 긴급 소집을 걸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어요. 거대한 건물 외벽에 삼성, 애플, 테슬라 로고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죠. 하트, 이 영상을 잘 보게. 산업보안국장 로버트 밀러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공장 내부로 전환됐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생산 라인이 펼쳐졌죠. 왼쪽에는 아이폰 17이라고 적힌 구역, 오른쪽에는 테슬라, AI6라고 표시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저 두 라인이 멈추면 어떻게 될 것 같나? 밀러의 질문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애플과 테슬라가 마비됩니다. 정확해. 그런데 워싱턴의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것 같더군. 밀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복잡한 차트가 나타났어요. 아이폰 17 카메라 이미지 센서, 삼성이 독점 생산 중이야. 다른 회사는 그 사양을 맞출 수가 없어. 기술 담당관이 설명을 이어갔죠. 일본 소니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중국 회사들은 아예 기술력이 안 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시 들으니 더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테슬라는 어떤가요? 더 심각합니다. 다른 분석관이 자료를 펼쳤어요. 테슬라 자율주행 칩 AI6는 삼성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나노미터 단위 공정인데 전 세계에서 삼성만 가능해요. 대만 TSMC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테슬라 사양에 맞추려면
최소 1년은 걸립니다. 밀러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문제는 이게 아니야. 더 큰 문제가 있어. 새로운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애플 내부 기밀 메모였어요.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미지 센서와 AI 칩, 둘 다 삼성 없이는 하루도 못 돌린다. 대안 확보 시급. 메모 작성일은 2달 전이었어요. 애플도 이미 알고 있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팀 쿡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있었어. 밀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난달 팀 쿡이 삼성 이재용 회장과 만찬을 하는 장면이었죠. 그들은 관계를 더 강화하려 했는데 우리 정부가 찬물을 끼얹은 거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젊은 분석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뭔데? 오스틴 공장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어요. 밀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로? 공항입니다. 달라스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꺼내 사라 로렌스에게 연락했어요. 사라, 지금 공장 상황이 어때요? 하트 씨, 큰일이에요. 사라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절반이 갑자기 조퇴했어요. 가족 비상사태라면서요. 절반이나요? 네, 400명 정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한데요? 다들 같은 시간에 같은 이유로 조퇴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 리 없었죠. 조직적인 철수가 시작된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밀러를 봤어요. 국장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본격적인 철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어떻게 아나? 삼성 스타일을 알거든요. 먼저 가족들을 대피시키고 그 다음 핵심 인력을 빼고 마지막에 장비를 철수합니다. 밀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군. 많지 않습니다.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그때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어요. 존 머레이 테슬라 자율주행 칩 책임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 없이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없어요. 기자가 질문했죠. 혹시 삼성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머레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밀러가 리모컨을 껐어요. 하트, 자네가 NSC에 보고서를 올려야 해. 삼성 철수 가능성과 그 영향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올렸습니다만. 이번엔 달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최악의 시나리오를 담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장 오스틴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전화가 울렸어요.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죠. 오스틴 공항에 도착하니 저녁 8시였습니다. 공항에는 한국인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대부분 가족 단위였죠. 아이들 손을 잡고 짐을 끌고 가는 모습이 마치 피난민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기사가 말을 걸었어요. 손님, 혹시 삼성 관계자세요? 아니요. 왜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떠나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싶어서요. 기사의 말이 현실을 실감나게 했어요. 공장에 도착하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정문 경비원이 저를 알아보고 들여보내줬어요. 공장 내부는 평소보다 한산했죠.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하던 구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트 씨, 사라 로렌스가 저를 발견하고 뛰어왔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라가 저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어요. 보세요. 저기 아이폰 17 라인이에요. 거대한 기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속도가 느렸죠. 왜 이렇게 느린가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빠져서 그래요. 그들이 없으면 최적화가 안 돼요.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기예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테슬라 칩 생산 구역이었어요. 거기는 아예 멈춰 있었습니다. 왜 멈춘 거죠? 핵심 엔지니어 3명이 동시에 빠졌어요. 그들 없이는 작동을 못 시켜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단 3명이 빠졌을 뿐인데 라인 전체가 멈추다니요. 대체 인력은 없나요? 있긴 한데 그들만큼은 못해요. 이 장비들은 삼성 독자 기술이라 한국 엔지니어들만 다룰 수 있어요.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성우 디렉터였어요. 평소와 달리 매우 지쳐 보였죠. 하트, 오랜만이네요. 김 디렉터,
정말로 철수하는 겁니까? 김성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당신네 정부가 우리를 내쫓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라고요? 우리는 석 달 전부터 경고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을 뿐이죠. 김성우가 생산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저 기계들 보이시죠? 10년 동안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에요. 당신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김 디렉터, 하트,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 정부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가 돌아서며 말했죠. 내일 아침 더 많은 엔지니어가 떠날 겁니다.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김성우가 떠난 후 사라가 제게 속삭였어요. 하트 씨,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장비 반출 서류를 봤어요. 핵심 장비들을 한국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비까지 빼간다면 그건 완전한 철수였어요. 언제부터요? 다음 주부터 시작한대요. 이미 운송회사와 계약도 끝냈고요. 저는 즉시 전화를 꺼내 밀러 국장에게 연락했어요. 국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뭐가 더 있나? 장비 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전화 너머로 밀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빌어먹을. 그럼 정말 끝이군. 지금이라도 협상을. 이미 늦었어. 하트. 위에선 아직도 블러핑이라고 믿고 있거든. 전화를 끊고 저는 공장을 둘러봤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활기차게 돌아가던 곳이 유령 공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는 너무 오만했다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삼성 철수 시나리오, 미국 산업의 붕괴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도 무시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정말로 재앙이 닥쳤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 오스틴 호텔방에서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NSC 상황실이었어요. 하트,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오세요. 코드 레드입니다. 코드 레드는 국가안보 최고 위기 상황을 의미했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NSC 건물로 향했습니다. 복도마다 무장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빨간색 극비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임스 설리번 NSC 국장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트, 앉아. 지금부터 들을 내용은 극비야. 설리번이 폴더를 열자 흐릿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호텔 로비였어요. 다음 사진에는 두 남자가 악수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러시아 산업부 차관 알렉세이 페트로프와 삼성 글로벌 전략본부 부사장이야.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러시아와 접촉하고 있었던 겁니다. 설리번이 다음 문서를 펼쳤어요. 러시아어로 작성된 제안서와 영어 번역본이었죠.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특구 300만 평 부지 무상 제공, 10년간 법인세 완전 면제, 러시아 정부 보조금 연간 50억 달러, 전용 발전소 건설 지원, 숙련 노동자 5만 명 즉시 공급. 이 조건이 진짜입니까? CIA 모스크바 지부에서 목숨 걸고 빼온 정보야. 설리번이 더 충격적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러시아가 요청한 프로젝트 리스트를 봐. 러시아 전투기용 반도체 생산, 군사 위성통신칩 개발, 극초음속 미사일 유도 시스템, 북극 기지용 특수 전자장비. 이건 완전히 군사 기술이잖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맞아. 러시아는 삼성의 기술력을 군사력 강화에 쓰려는 거야.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분석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인천공항 정보입니다. 노트북 화면에 입국장 CCTV 영상이 떴어요. 러시아인으로 보이는 남자 10대 명이 줄지어 입국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신원은 모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소속 반도체 전문가들입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했지만 목적지는 평택이에요. 평택. 삼성이 새로운 슈퍼클러스터를 건설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죠. 설리번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이미 기술 협력이 시작된 거야. 저는 즉시 일어섰어요. 클라크 차관에게 당장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했어. 하지만 설리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게 삼성이 꾸민 쇼라고 믿고 있어. 우리를 겁주려는 연극이라고. 증거를 보여줬는데도요?
클라크는 러시아가 그런 돈이 없다고 생각해. 경제 제재받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투자를 하겠냐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런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다니. 1시간 후, 저는 클라크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그냥 들어갔어요. 차관님, 러시아 문건 보셨죠? 클라크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트, 또 그 얘기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하나? 그건 다 쇼야. 쇼라고요? 러시아 전문가들이 평택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관광객일 수도 있지. 클라크가 코웃음을 쳤어요. 러시아가 삼성을 유치한다. 말도 안 돼. 푸틴이 미쳤어. 서방이 제재를 더 받으려고? 하지만 만약 정말로. 만약은 없어. 클라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삼성은 떠나지 못해.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거든. 그들이 미쳤어? 그 순간 클라크의 전화가 울렸어요. 국무장관이었습니다. 클라크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클라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냈대. 미국의 차별적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그게 다입니까? 아니, 모든 경제협력 재검토를 시사했어. 이제야 클라크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스 슈나이더였어요. 하트, 방금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 뭔데요, 한스? 삼성이 독일 장비회사에 엄청난 주문을 했는데 납품 두 곳이야. 평택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러시아요? 맞아. 이미 성금도 지불했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클라크를 봤어요. 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죠. 차관님,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클라크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설마, 정말로, 러시아와?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꺼냈어요. 만약 삼성이 러시아로 가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베이징에서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어요. 중국까지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조건은 러시아보다 더 좋아요. 클라크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다 그 빌어먹을 10만 달러 때문이야. 이제라도 철회하면. 안 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데 어떻게 철회해? 클라크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그때 상황실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하트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클라크를 남겨두고 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평택 건설 현장 위성사진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6시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세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믿기 힘든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속도면 한 달 안에 공장 건물이 완성됩니다. 한 달이요? 24시간 3교대로 공사하고 있어요. 건설 인력만 5천 명이 투입됐습니다. 또 다른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건설 자재 일부가 러시아산이에요. 뭐라고요? 특수 강철과 일부 장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왔습니다. 이미 협력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설리번 국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트, 이제 경제 문제가 아니야. 국가 안보 문제가 됐어.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보고해야 해. 하지만, 설리번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대통령도 이게 다 블러핑이라고 믿고 계셔. 어제 브리핑 때도 삼성이 감히 하시더군.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꺼지기 전 마지막 빛처럼 느껴졌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성우 디렉터였어요. 하트, 마지막 경고를 하려고 전화했어요. 김 디렉터, 내일 아침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미국에겐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거예요. 설마 우리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기술은 존중받아야 하고 사람은 더더욱 그래야 하죠. 김 디렉터,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협상을. 늦었어요. 하트. 너무 늦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삼성이 정말로 러시아와 손을 잡는 걸까? 아니면 더 충격적인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는 걸까?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러시아 삼성 동맹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하지만 이 보고서도 아마 무시될 겁니다. 그들이 현실을 인정할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겠죠. 아침 9시, 백악관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한국 뉴스 생중계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을 흘러갔어요. 상황실에는 30명 넘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평택 현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앞에는 수천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단상 위로 윤재현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본부장이 올라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윤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클라크 차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삼성전자는 평택 슈퍼클러스터에 450조 원을 투자합니다. 상황실에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450조 원이라니, 그건 미국 국방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윤재현이 계속 말했어요. 이곳에서 6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모두 한국인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거대한 조감도가 나타났어요. 축구장 200개 크기의 부지에 20개가 넘는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해외 의존적인 생산 체제를 유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재무부 관료가 속삭였어요. 저게 무슨 뜻이지? 설마 미국에서? 윤재현의 다음 말이 그 의문에 답했습니다. 해외 생산 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국내 이전을 시작합니다. 클라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젠장, 진짜로 철수한다는 거야. 하지만 윤재현의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핵심 인력은 모두 국내로 복귀시킬 것입니다. 기술 주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자립형 생산체제 구축이라는 제목 아래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죠.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테슬라, 애플과의 계약은요? 윤재현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차별과 무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23조 원 규모의 테슬라 계약을 포기하는 겁니까? 계약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존중이 없는 계약은 의미가 없죠. 그때 외신 기자가 영어로 질문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윤재현의 답변을 기다렸죠.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국을 존중하는 국가와는 누구와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옆에서 NSC 분석관이 중얼거렸어요. 빌어먹을, 러시아를 배제하지 않았어. 윤재현이 마지막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종속이냐, 자립이냐? 우리는 자립을 택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인재는 더 이상 차별받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상황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게 말이 돼. 미국 시장을 포기한다고? 미친 짓이야. 자살행위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시나리오라는 거려. 클라크가 소리쳤어요. 당장 오스틴 공장에 연락해. 현재 상황 파악하라고. 통신 담당관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차관님, 오스틴 공장 전화가 불통입니다. 뭐, 불통이라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라 로렌스였어요. 하트씨, 큰일 났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니 사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전원 철수 중이에요. 지금 공장이 완전히 멈췄어요. 뭐라고? 전원이? 클라크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네, 800명 전원이요. 버스 20대가 와서 다 태워갔어요. 생산 라인은? 아이폰 라인 정지, 테슬라 라인도 정지, 완전히 멈췄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애플 본사였어요. 팀 쿡 CEO가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대형 스크린에 팀 쿡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없고 당황한 표정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스틴 공장이 멈췄다는데. 클라크가 더듬거리며 답했어요.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곧 해결될. 일시적이라고? 아이폰 17 생산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출시가 2달 남았는데
팀 쿡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들이 뭔 짓을 한 겁니까? 왜 삼성이 철수하는 거죠? 클라크가 변명하려 했지만 팀 쿡이 말을 잘랐어요. 이번 주 내로 해결 안 되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일 겁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이어서 테슬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존 머레이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어요. 삼성이 없으면 우리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은 끝입니다. AI6 칩 대체제가 없어요. 다른 업체는 없다니까요. 그 사양을 맞출 수 있는 곳은 지구상의 삼성뿐이에요. 머레이가 충격적인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확인했는데 삼성이 이미 장비 반출을 시작했대요. 핵심 장비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어요. 설리번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얼마나 반출했습니까? 30% 정도요.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장비들이에요. 그것만 빠져도 공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상황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그때 월스트리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기술주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너스 12%, 테슬라 마이너스 18%, 재무장관이 황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대로 가면 하루 만에 시가총액 5천억 달러가 증발합니다. 클라크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한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클라크가 저를 노려봤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한국의 다른 대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LG도 미국 투자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증설 계획을 취소했어요. 현대자동차도 엘라베마 공장 증설을 보류한대요. 한국 기업들이 집단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대통령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대통령께서 즉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은 불그락불락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주가가 폭락하는 거지? 클라크가 설명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물어본 건 왜냐고. 해결책을 말해. 삼성과 협상을. 협상. 우리가 먼저 무릎 꿇으란 말이야? 대통령이 책상을 쾅 쳤어요. 절대 안 돼. 그들이 먼저 와서 빌게 만들어.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저녁 무렵 충격적인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삼성, 러시아 경제사절단과 공식 회담 시작. 화면에는 모스크바 크렘린궁 앞에 도착하는 삼성 대표단의 모습이 나왔어요.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레드카펫을 깔고 환영하고 있었죠. 설리번이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어. 정말로 러시아와 손잡는구나. 클라크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건 악몽이야. 악몽이라고. 하지만 이건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불러온 참혹한 현실이었죠. 밤이 되자 백악관은 비상대책회의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어요. 비자 수수료를 원래대로 되돌리면 그럼 우리가 굴복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하지만 이대로 가면 알아. 하지만 체면이 있잖아. 그들은 여전히 체면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산업이 붕괴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새벽 2시 저는 혼자 상황실에 남아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텅 빈 오스틴 공장 내부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불철주야 돌아가던 생산 라인이 이제는 묘지처럼 조용했어요. 미국 산업의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오스틴 공장 중앙 관제실의 모니터 수십 개가 일제히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에러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시스템 오류, 생산 중단, 긴급 정지. 마치 거대한 기계가 죽어가면서 내는 마지막 비명 같았죠. 사라 로렌스가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시스템 복구를 시도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미국인 엔지니어 20명이 달려들어 봤지만 아무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 코드가 뭔지 아는 사람 없어요? 한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한국어로 된 에러 메시지가 떠 있었죠. 한국어잖아. 번역 앱이라도 써봐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이 만든 독자적인 시스템 코드였고 그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암호 같은 것이었어요. 제가 영상통화로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오스틴 공장 내부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죠. 사라, 일단 수동으로라도 가동시켜봐요.
제가 제안했지만 사라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불가능해요. 하트씨, 이 장비들은 전부 자동화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중앙 시스템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아이폰 생산 라인 쪽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익! 귀를 찢을 듯한 소리에 모두가 귀를 막았어요. 뭐야, 저 소리는? 온도 경보예요. 반도체 공정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한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수동으로라도 작동시켜야 해요. 안 그러면 장비가 다 타버려요. 사람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냉각 시스템 제어판도 한국어로 가득했고 아무도 작동법을 몰랐죠. 매뉴얼은 없어요? 있긴 한데 전부 한국어예요. 그 순간 테슬라 칩 생산 구역에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작은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초정밀 장비 하나가 과열로 타버린 겁니다. 소화기 가져와.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수백억 달러짜리 장비들이 하나둘씩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존 머레이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테슬라 자율주행 칩 책임자인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머레이가 생산 라인을 둘러봤어요. 멈춰선 기계들, 꺼진 모니터들, 그리고 속수무책인 엔지니어들. 이게 말이 돼?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가 주저앉듯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삼성이 없으면 우리의 전기차는 껍데기일 뿐이야. 머레이의 이 한마디가 현실을 정확히 표현했어요. 최첨단 전기차도 두뇌가 될 칩이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으니까요. 워싱턴 상황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클라크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를 구하면 되잖아. 인도에서든 중국에서든. 기술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삼성이 10년간 독자 개발한 거예요. 최소한 6개월은 교육받아야 기본 작동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라고? 그것도 삼성이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전제하에요. 안 해주면 2년은 걸립니다. 그 순간 월스트리트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선물 시장에서 애플 주가가 추가로 20% 폭락했습니다. 테슬라는 25% 하락. 나스닥 전체가 패닉 상태예요. 재무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일 정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주가가 너무 급락해서 거래 자체를 중단시키는 비상 조치였죠. 그때 CNN 속보가 떴어요. 아이폰 17 출시 연기 불가피. 이어서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삼성 없이 아이폰 17 카메라 센서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최소 6개월은 지연될 거예요. BBC도 보도를 시작했어요. 아메리칸 테크 크라이시스. 미국 기술 산업의 붕괴가 시작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설적이었죠. 오만의 대가 미국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 언론들이 일제히 미국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화웨이가 삼성에 접근하고 있어요. 반도체 생산 협력을 제안했대요. 뭐라고? 그동안 미국의 제재로 막혀있던 중국 기업들이 삼성을 통해 우회하려는 겁니다. 설리번 국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젠장, 우리가 만든 포위망이 무너지고 있어. 실제로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스틴 공장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부품 공급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어요. 사라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왜 갑자기? 삼성이 빠지니까 주물량이 급감했대요. 생산성이 안 맞는다고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삼성이 빠지자 연관 산업 전체가 붕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독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스 슈나이더였어요. 하트, 방금 들은 소식인데 유럽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어. 무슨 움직임? 삼성과 직접 거래하려고 미국을 거치지 않고 말이야.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미국 중심의 기술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일본 소니가 삼성과 전략적 제휴를 논의 중입니다. 대만 TSMC도 삼성과 기술 협력을 확대한대요. 인도 정부가 삼성 유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삼성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기술 헤게모니가 무너지고 있었죠. 새벽 3시, 대통령이 다시 긴급 소집을 걸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 당장. 하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협상하는 수밖에.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 대통령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때 국방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각하, 이건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예요. 무슨 소리야? 삼성이 러시아와 손잡으면 우리의 군사 기술 우위도 위협받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칩은 민간용만이 아니거든요.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기 시작했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술 산업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오스틴 공장의 라이브 영상을 보니 텅 빈 생산 라인이 묘지처럼 조용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던 곳이 이제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들의 가치를 돈으로만 계산했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김성우 디렉터였습니다. 하트, 보고 있나요? 이게 우리 없는 미국의 모습이에요. 김 디렉터, 기술은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죠. 그걸 잊으셨나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잊었고 이제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루스벨트룸에 미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포드의 교수들과 월가의 거물들이 긴급 소집됐어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였죠. 테이블 위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적힌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무장관이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삼성과 테슬라의 계약 규모가 23조 원입니다. 8년 6개월 장기 계약이었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23조 원이면 미달러로 17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무산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개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체 공급처가 없거든요. 테슬라 주가는 이미 30% 넘게 폭락한 상태였어요. 월가의 한 펀드 매니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 손실만 2천억 달러가 넘어요. 연관 기업까지 합치면 5천억 달러는 될 겁니다. 재무장관이 두 번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이 평택 슈퍼클러스터에서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일자리가 6만 개입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 6만 명이 원래 미국에 올 예정이었던 인력들입니다. 최고급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죠. 노동부 차관이 추가 자료를 펼쳤어요. 더 심각한 건 이들과 연관된 서비스업 일자리가 20만 개라는 겁니다. 식당, 주택, 학교, 병원 등 모든 게 사라지는 거죠. 설리번 국장이 보충 설명했어요. 그들 한 명 한 명이 특수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재들이죠. 평균 연봉만 15만 달러가 넘어요. 세 번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17 생산 지연, 최소 6개월. 애플 관계자가 화상으로 참여해 직접 설명했어요. 6개월은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대체 공급업체를 찾아도 삼성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1년은 걸릴 거예요. 그럼 크리스마스 시즌을 놓친다는 거잖아. 한 월가 분석가가 소리쳤어요. 매출 손실이 1,000억 달러는 될 겁니다. 주주 소송도 피할 수 없을 거고요. 그때 CNN 경제 전문가 조지 밀러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는 월가에서 3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죠. 지금 상황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메리칸 리스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우리는 차이나 리스크, 러시아 리스크를 말해왔죠. 하지만 이제 세계는 아메리칸 리스크를 이야기합니다. 밀러가 차트를 보여줬어요. 외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비자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죠.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네덜란드 ASML이 미국 진출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일본 도요타도 켄터키 공장 증설을 취소했고요. BBC 특파원도 연결됐습니다. 런던 시티에서는 이미 미국 기술주에 대한 투자 경고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영국 연기금이 미국 기술주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규모로는 3천억 파운드에 달해요. 독일 경제연구소 소장이 가장 직설적이었어요. 미국이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기술 패권을 지키려다 오히려 잃게 생겼어요. 그가 유럽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한국과 직접 협력 채널을 만들고 있어요. 프랑스는 삼성 유치를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준비 중이고요.
대통령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요? 월가의 거물 투자자가 일어섰어요. 단순합니다. 비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삼성에 사과하는 겁니다. 사과라고? 대통령이 벌떡 일어섰어요. 미국이 한국 기업에 사과하라고?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각하. 투자자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가총액이 초당 10억 달러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금융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어요. 골드만삭스 부회장이 추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총액이 연간 500억 달러입니다. 이게 모두 중단되면 미국 GDP가 1%는 떨어질 겁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각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통령이 짜증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10만 달러를 얻으려다 수십 년 쌓은 신뢰와 산업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함께해온 파트너였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돈으로만 계산했어요. 제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도 링컨 기념관도 모두 신뢰 위에 세워진 겁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요. 클라크가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계속 말했어요. 삼성은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술 산업의 심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장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리려 했죠. 한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하트 씨 말이 맞습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실패 사례예요. 어떻게 제국이 스스로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으로요. 예일대 경제학과 학장이 일어섰어요. 제가 40년간 경제를 연구했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정책은 처음 봅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장기 신뢰를 버린 거죠. 그때 또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푸틴이 나타났어요. 러시아는 기술을 가진 모든 기업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할 것이며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였죠. 러시아는 삼성의 무제한 에너지 공급과 원자재 우선 배정을 약속합니다. 이어서 중국 시진핑 주석도 성명을 냈습니다.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특정 국가가 독점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의 5조 위안 규모의 특별 펀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EU 의장도 가세했어요. 유럽은 모든 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을 것입니다. EU는 한국과 특별 기술 동맹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도덕적 우위마저 잃어가고 있었죠. 국방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각하, 이대로 가면 나토 동맹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프랑스와 독일이 독자적인 방위 체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CIA 국장도 보고했어요. 중동 국가들도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한국과 직접 협상을 시작했고요. UAE는 삼성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때 JP모건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은행은 내일부터 한국 시장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뭐라고? 왜? 간단합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고객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한국 자산 비중을 늘리라고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조차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겁니다. 블랙록 CEO도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우리도 한국 투자를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3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한국으로 향할 거예요. 대통령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요? 재무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즉시 정책을 철회하고 한국에 사절단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진심으로요. 국무장관이 덧붙였어요.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성이 전달될 거예요. 대통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때 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삼성, 러시아와 기술 협력 협정 체결 임박. 서명식이 내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 시간이 없었어요. 몇 시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각하, 내일 시장이 열리면 대공황 이후 최악의 폭락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10년은 후퇴할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뢰 없는 동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었을 뿐이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제국의 황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 황혼을 불러왔던 겁니다. 새벽 5시, 저는 NSC 상황실에서 세 개의 화면을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평택 건설 현장이 비치고 있었어요.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크레인 수십 대가 쉬지 않고 움직이며 새로운 제국의 기초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나타났어요. 삼성 대표단이 헝가리 총리와 악수하는 장면이었죠. 유럽의 중심에서 새로운 협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 제 책상 위에 놓인 러시아 문건이 클로즈업되어 있었어요. 기술 협력 최종 협정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서명란은 아직 비어 있었지만 언제든 채워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하트, 대통령께서 결정을 내리셨어. 30분 후 긴급 성명을 발표하실 거야.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미국이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침 6시 정각, 백악관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정책을 즉시 철회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한국 기업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동맹의 가치를 잊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고개를 숙인 거였죠. 오늘 오후 제가 직접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명이 끝나자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타전했어요. 미국, 한국의 공식 사과, 트럼프, 서울 긴급 방문 결정, 제국의 굴복.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평택 현장에서 윤재현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사과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립의 길을요.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평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종속적 관계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오후 2시,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죠. 환영 행사도 최소화됐습니다. 삼성 본사 회의실. 이재용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앉았어요. 저도 배석자로 참여했죠. 회장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이재용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기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회장이 문서를 꺼냈어요. 새로운 협력 조건입니다. 대통령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한국 엔지니어 비자 수수료 완전 면제, 기술 인력에 대한 영주권 자동 부여, 한국 기업 세제 혜택 10년 보장, 차별 금지법 제정. 이건 너무 과도하다고요. 이재용 회장이 대통령을 똑바로 봤어요. 러시아는 이보다 2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3배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회장이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어요. 매년 한국 기술의 날을 제정해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공헌을 기리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대통령의 손이 떨렸어요. 그 시각 오스틴 공장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김성우 디렉터가 공장 입구에서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을이 아닌 갑으로 돌아온 겁니다. 미국인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누가 진짜 주인인지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저녁이 되자 뉴욕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복귀 소식에 투자자들이 안도한 겁니다. 애플 주가 10% 상승, 테슬라 15% 급등.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라는 걸. 미국의 기술 헤게모니는 이미 깨졌다는 거요. 밤이 되자 저는 혼자 상황실에 남았습니다. 세 개의 화면을 다시 봤어요. 평택에서는 야간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불야성을 이룬 건설 현장이 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헝가리에서는 삼성 유럽법인 설립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죠. EU 정상들이 모두 참석해 한국과의 협력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 러시아 문건. 결국 서명되지 않았지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로 남아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스 슈나이더였어요. 하트, 자네들은 악보만 읽는 삼류 연주자였어. 무슨 말이죠, 한스? 진짜 연주자는 악보를 만드는 사람이야. 한국이 바로 그런 존재였고, 한스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기술을 사용할 줄만 알았지,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이 되어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마지막 보고서였죠. 제목 제국의 교훈. 우리는 10만 달러를 얻으려다 1000조 달러를 잃었다. 돈으로 계산하려다 계산할 수 없는 신뢰를 잃었다. 기술을 지배하려다 기술에 지배당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신뢰 없는 동맹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제국의 황혼빛이었죠. 한 달 후 평택 슈퍼클러스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참석했어요. 미국 대통령도 초청받았지만 주빈이 아닌 일반 참석자였죠. 윤재현 본부장이 준공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기술 종속이 아닌 기술 자립의 역사를요. 6만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환호했어요. 그들의 함성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라 기술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미국은 그것을 잊었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지켰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이 사건은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2025년 9월 미국이 오만으로 무너지고 한국이 자립으로 일어선 날이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날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단 사흘 만에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 그 순간들을요.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존중 없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동맹은 대등한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